다이니마 텐트 쓰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지만 전 사실 다이니마 텐트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벼운 거 빼놓고는 도대체 뭐가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엄청 비쌉니다. 이 텐트만 해도 겉에 플라이 가격만 89,000엔, 한 85만원 정도 되고요. 안에 이너 텐트가 한 25만원 해서 이렇게 전체 가격이 110만원이 됩니다. 아니 무슨 텐트가 100만원이 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이니마 텐트는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텐트는 폴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등산 스틱을 사용을 해서 설치하는 텐트라 무게가 진짜 가볍기는 합니다. 그래서 무게를 지금 못 이어가지고 스펙상으로 겉에 쉘터 무게는 335g이고요. 이너 텐트 무게는 320g. 다 합쳐도 655g. 엄청 가볍죠. 그래서 사실 다이니마 텐트가 그 무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감성, 은갈치 감성. 또 설치하니까 이쁜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분들은 다이니마 텐트 쓰는 거, 사는 거 너무 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람마다 가치를 두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명품 비싼 거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신발 좋아하니까 신발 비싼 거 사는 거고 그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튼 제 친한 동생이 그 친구가 텐트가 많거든요. 근데 다른 텐트들 다 정리하면서도 끝까지 남겨둔 텐트가 이거라고 한번 살펴보라고 해서 텐트를 보내줘서 그렇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 텐트는 로커스 기어라는 브랜드의 쿠프라는 텐트인데요. 저는 쿠프라고 해서 처음에 중국 브랜드인가 했었는데 일본 브랜드더라고요. 그리고 이 로커스 기어가 특이한 부분이 제품을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한 게 아니라 주문을 하면은 그때 제작을 해서 한 2주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마음에 조금 안 들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아니 구매하면은 와야지. 제가 사실 맛집이라고 줄 서서 기다리는 것도 잘 안 하거든요. 이래서 싱글인가. 이 텐트를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용을 해보고 또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느꼈던 소감, 다이니마 텐트 안 좋아하지만 그 부정적인 거를 꾹꾹 누르면서 지금부터 이 텐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크기가 진짜 작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펴본 텐트들 중에 제일 작아요. 물론 이런 등산 스틱이라든가 이런 부품들이 있거든요. 이거 안 쓰고 설치할 수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렇게 챙겨야 되긴 하지만 텐트 패킹 자체는 진짜 작습니다. 이야, 이래서 다이니마 쓰나? 여기 안에 겉에 텐트와 이너 텐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팩도 있어야 되죠? 이 팩은 다른 텐트 팩이에요. 동생이 팩은 안 보내줬더라고요. 이너 텐트 제외하면 텐트만은 요만합니다. 텐트를 펼쳐주고 입구가 하나라서 입구 방향을 정해줍니다. 지금 바람이 좀 불어서 그냥 펼치면 날아갈 것 같아요. 팩을 하나 박아주고 여기 잘 봐야 돼. 가끔씩 강아지가 똥 싼 거 안 치우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봐야 돼. 약간 삐뚤어진 것 같은데? 네 군데 팩다운을 해주고요. 등산 스틱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냥 가운데 폴을 넣어서 세우는 방법도 있고 특이하게 이런 부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걸 여기다가 꼽아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꼽아주기 위해서는 이 바스켓을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거 언제 돌려서 빼고 있어. 아무튼 이거를 빼줘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빼는 것 그렇다 쳐도 이걸 또 다시 껴줘야 되잖아. 보시면 이런 카본 파이프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이 끝에다가 꽂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상태로 쏙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런 끈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밑에다가 연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벨크로를 연결을 2개를 해줍니다. 옆으로 더 가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거겠죠? 근데 이게 빠지네 자꾸. 가운데 문을 열어주고요. 이걸 그대로 이게 자꾸 빠져요. 이거 승질 버리겠는데요. 가운데 부분을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주면 이런 식으로. 이거 세워주는 것만 조금 번거롭고 나머지는 진짜 쉽네요. 텐션을 주고 싶으면 스토퍼를 당겨주면 되고요. 팩다운을 해주는 부분이 여기 중간에
더 있고요. 앞에도 팩다운을 해주는 부분 두 군데 위치하고 있고, 뒤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이쁘다. 괜히 이쁘다. 그리고 이너 텐트도 이렇게 있는데요. 걸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너 텐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걸어줘 볼게요. 여기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들어가면 되겠죠? 좀 잘 보이게. 와, 근데 이게 만듦새라고 그러죠? 이게 확실히 다르네. 딱 만졌을 때 느낌이 달라요. 깔끔하다. 이 상태로 쏙 들어가서 여기 가운데 걸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불편하구나. 네, 그래가지고 내 모서리에 그리고 노란색 끈이 길게 있습니다. 요거를 걸어주면 됩니다. 이게 딱 길이가 맞춰서 돼 있어서 당겨주면은 이런 식으로 걸립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주면은 그리고 문을 닫아주면은 이렇게 텐트 겉모습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팩다운을 해주는 부분에 스토퍼 있고요. 당겨지는 부분 이런 내구성 보완을 해놨습니다. 진짜 깔끔해요. 네, 봉제도 그렇고 바텍 봉제라고 하죠. 이런 봉제도 그렇고 끝에 마감 처리도 그렇고 진짜 깔끔합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팩다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가이라인 포인트인데 요 앞쪽에 고무줄이 하나 더 있는 거는 문을 말아서 고정하는 부분입니다. 뒤쪽을 보면은 이렇게 팩다운 해줄 수 있는 부분 위치하고 있고요. 중간에 가이라인 포인트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은 동일하고요. 근데 여기 왜 고무줄이 없지? 이놈 잊어버렸나 고무줄? 상단에 벤틸레이션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메쉬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잡아주는 고무 파이프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져요. 브랜드 로고 딱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퍼는 방수 지퍼이고요. 상단 부분에 이렇게 지퍼 덮개로 마감 처리 잘 해놨고 2웨이 지퍼입니다. 위에서도 열 수 있고 밑에서도 열 수 있고, 입구 쪽에 스토퍼 2개 위치하고 있고요. 뭐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없긴 하겠죠. 팩다운을 해서 이렇게 당겨줄 수도 있습니다. 입구를 열어보면은 아주 부드럽게 열리고요. 옆문은 말아서 옆에 고정을 해둘 수 있습니다. 문을 말아서 그 안쪽에 보면은 이런 부품이 달려 있어서 밖에 고무줄 2개 중에 하나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안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그냥 다이니마 텐트 그 특유의 그런 느낌으로 이런 마감 처리 이렇게 깔끔하게, 진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감도 진짜 훌륭하죠. 와.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너 텐트 종류가 많더라고요.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뭐 아무튼 문은 한쪽만, 이쪽으로만 열리는 방식입니다. 문 옆에 로고 딱 달려 있고요. 노란색으로 지퍼 손잡이가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둥그렇게 열리는 방식이고, 역시 말아서 고정을 해둘 수 있습니다. 이너 텐트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메쉬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너 텐트 마감도 아주 깔끔합니다. 바닥이 살짝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도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오, 이게 봉제가 아니라 주름이 잡혀 있는 거구나. 그리고 바닥에 이런 게 있는데 폴을 가운데 세웠을 때 딱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텐트가 상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해놨고, 심실링 처리도 아주 깔끔하게 해놨네요. 텐트 가운데 높이는 아주 높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TP 형태이다 보니까 옆으로는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 그래서 실내에 들어오면 좀 답답해요. 상단에 이렇게 랜턴 거리도 그래도 위치를 하고 있네요. 보이지도 않아, 시꺼매가지고. 날씨가 따뜻해져서 벌레들이 많아지면은 이너 텐트를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너 텐트 없이 쉘터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 겨울에 사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전실 공간이 있어서 좋았지만 쓰던 텐트에 비해서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네,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폴 세우는 방식이. 근데 어찌 됐건 뭐 중간에 폴이 걸리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고안을 했다고는 하는데, 어찌 됐건 걸리잖아 가운데. 이게 없으면 몰라. 이 옆으로 빼면 안 되나? 근데 이쁘기는 하다. 이뻐. 등산 스틱이 2개가 아닌 1개로 설치할 때, 이때
높이는 130cm입니다. 제가 저번에 겨울에 이거 사용할 때 높이가 낮아가지고 폴 2개를 연결을 했었는데 그거 보고 이 텐트 빌려준 동생이 형 그거 잘못 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설치하니까 되네요. 그 동생 이야기로는 처음부터 팩다운을 팽팽하게 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한 다음에 올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되네요. 로커스 기어 이 브랜드 말고도 다른 브랜드 다이니마 텐트들도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었겠죠? 100만 원이 넘는 텐트들인데 근데 여기 뚝뚝 끊긴 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원단 로스 줄이려고 이렇게 끄는 것 같은데 그죠? 실내 길이감을 좀 보여드릴게요. 공간감 이렇게 놓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혼자 쓰기 딱 좋은 크기이긴 하죠. 여기가 좀 내려오긴 하지만 발도 좀 낮고 TP 형태 이런 텐트들의 숙명이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것 같고 다이니마 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다이니마 텐트에 대한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이야기 시작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 쿠프라는 텐트 자체로만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쌉니다. 요즘 다이니마 가격을 생각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봉지 없이 만드는 작업이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뭐 좀 비쌀만 하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비쌉니다. 겉에 이 플라이만 85만 원인데요. 같은 브랜드의 쿠프 HB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 원단인가? 그걸 사용을 했는데 35만 원 정도, 2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무게는 100g 차이인데 가격은 2배 비싸죠. 아니 다이니마 원단이 강철보다 강하다는데 이런 얘기 때문에 제가 다이니마 텐트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됐습니다. 마케팅적인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로 약간 호들갑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이니마 원단이 실드를 쫙 펼친 다음에 위아래로 필름을 붙여가지고 만든 원단이라 당기는 힘에 대해서는 진짜 강도가 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뚫리는 또 얘기가 딴 데로 흘러버렸네요. 재미없는 이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아무튼 비쌉니다. 물론 그 비싼 텐트 내가 만족만 한다면 그게 최고긴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그렇다 쳐도 이 쿠프 텐트는 다른 텐트들에 비해 좀 덜하긴 한데 안에 있으면은 그리고 가까이 가면은 실내 공간이 다 보입니다. 낮에는 환하니까 좀 보이는 거 뭐 그렇다 쳐도 밤에 텐트 안에 불 켜놓고 있으면 안에서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진짜 잘 보이는데요. 이거는 약간 민망한 건데 좀 말하기도 민망하긴 해요. 겨울에 저는 그 휴대용 소변기를 챙깁니다. 그래서 이 텐트 안에서 해결을 하거든요. 왜냐면 나가면은 춥고 귀찮고 이러니까. 근데 그럴 때도 이 안에서 쭈그리고 이러고 있으면은 현타가 좀 시게 오거든요. 근데 밖에서 그거를 누군가가 본다. 생각만 해도 민망할 것 같네요. 끔찍해. 하지만 그 민망함마저 감수할 수 있는 가벼운 무게. 일반 나일론이나 폴리 텐트에 비해서 무게가 훨씬 가볍고요. 부피도 작습니다. 스펙이 어떻고 사람들 평이 어떻든 간에 가격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만족이겠죠. 내 눈에 이뻐 보이고 만족스럽다면 그걸로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성비는 최악이지만 근데 또 가성비 좋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철수하는 거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우선 이너 텐트 분리하고 철수할 때 다음을 위해서 이런 건 좀 풀어두는 게 좋습니다. 쫙쫙 당겨 놓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풀어두면은 다음에 설치할 때 좀 쉬워요. 나름의 꿀팁. 이너 텐트는 뭐 그냥 이렇게 사각형으로 접으면 되고요. 그리고 파우치에 넣을 때도 다음에 설치할 때 순서대로 이너 텐트를 나중에 결합을 하니까 가장 먼저 넣는 게 좋겠죠? 별건 아니지만 노하우. 그리고 이제 폴대를 이렇게 돌리면서 쏙 빼면 되는데 이게 직사각형이라고 이렇게 접지 마시고 이런 TP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캠핑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꽃갈 부분을 잡고요. 털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번 접어주고 다시 겹쳐서 접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설치할 때도 이게 훨씬 더 편하고요. 왜냐면 이 꽃갈만 찾아서 펼쳐주면 되니까. 그리고 땅에서 막 안 비비고 이렇게 해도 돼서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돌돌돌 말아주면은 요만해지죠. 파우치에 넣으면 남습니다.
남아요. 여기에 콜라 2캔이나 들어가겠어. 하지만 이걸 다시 껴줘야 된다. 어우 귀찮아. 만약에 등산 스틱이 이거 안 빠지는 분들은 이 텐트 쓸 때는 다른 걸 챙겨야 되겠네요. 근데 웬만해서 요즘 이거 다 빠지니까. 하지만 귀찮다. 여름에는 이거 돌리다가 땀 날 듯. 그리고 이게 뭔가 치렁치렁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다이니마 텐트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로커스 기어 쿠프를 살펴보고 과연 그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원래 사람 생각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자세히 살펴본 다이니마 텐트는 이 쿠프밖에 없지만 텐트를 펼쳐서 자세히 여기저기 살펴보면 진짜 깔끔하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단 방향도 신경을 쓴 부분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당겨지는 방향으로 배치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대각선으로 당겨지면은 조금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아서 비쌀만 하네, 만드는데 진짜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봉제 없이 접착으로만 만든 이 방식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무게를 줄이고 방수 성능을 높이고 힘 분산까지 되는 제작하기 아주 힘든 방식입니다. 100만 원이 넘는 가격, 다른 텐트들과 비교한다면 진짜 많이 비쌉니다. 하지만 이 쿠프 텐트로만 봤을 때는 만약에 100만 원 주고 이걸 구매를 한다면은 아주 만족스럽게 텐트에 애착이 가면서 잘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결로라든가 뚫리는 거에 대한 내구성, 안이 비치는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우선 백패커에게 가장 중요한 무게가 가볍고 이 특유의 감성, 은갈치 감성,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니마 텐트 살 거냐고요? 내니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텐트를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 비가 많이 오는 날, 겁나 더운 날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뭐 텐트나 장비들 좀 처분하면은 이런 다이니마 텐트 살 돈이 생기겠지만 근데 그 돈 생기면은 딴 거 사고 싶을 것 같은데요? 텐트 말고? 근데 이런 폴이 없는 비자립 다이니마 텐트를 살펴보니까 갑자기 폴이 있는 그런 다이니마 텐트가 궁금해지네요. 괜히 더 궁금해지기 전에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햇빛이 강하냐. 텐트 이름이 쿠프잖아요. 그래서 쿠프가 무슨 뜻이지 해서 찾아봤거든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왕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대 이집트 하면 뭐죠? 피라미드가 떠오르죠. 그래서 티피 텐트라서 쿠프라고 이름을 이렇게 진 것 같습니다. 너 왕 이름이니? 그 피라미드가 또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커가지고 쿠프 대단한 놈이네. 이름은.